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WIC,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세션은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발표자이신 옥타 아이덴티티 정진용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옥타의 에이펙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갈 길이 먼 관계로 바로 발표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옥테인 22에서 아까 장상무님 얘기해 주신 이제 워크포스 관련된 부분 외에 이제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B2B, 고객들에 대한 B2C 유저에 대한 네. 아이덴티티에 대한 플랫폼이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시죠. 네. 똑같이 저도 이제 하고 네, 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네. 단 저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저희 로드맵을 들어가기 전에 네. 그 CIC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 소비자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함에 있어서 요 네 가지의 니즈가 항시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2022년, 23년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도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했을 경우에 네. 한 2024년까지 이제 그 CX 기반을 이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 대한 증가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스 기반을 이용해서 뭔가 소비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소비자의 기대치가 증가한다는 부분, 네. 이제 모바일 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웹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스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빠르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기술 플랫폼이나 이런 변화의 속도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야 되는 개발 인재의 부족.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 인력들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많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올해 특히 이상하게 제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에서 이러한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올해 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도 뿐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이 네 가지 과제는 연이 바뀌어도 계속 지금 현재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CIC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뭔가요? 고객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뭐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이커머스, 리테일 모든 뭐 모바일이 됐건 웹이 됐건 간에 시작은 어디죠? 로그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 로그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결국 모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 시작은 사용자의 등록, 사용자의 로그인부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의 그 고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유치가 되면 고객이 로그인을 해서 고객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네. 고객이 쉽게 어떤 컨텐츠를 빨리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뭐 신용카드 회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광하는 그런 뭐 호텔 비즈니스나 이런 분들의 고객의 이제 포인트 네. 사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CIC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얼마나 쉽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확보된 고객이 얼마나 빠르게 컨텐츠에 접근을 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고 그거를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보다 더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뭐 퍼스널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고객의 포인트를 빨리 소비할 수 있게끔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제 그 레비뉴를 올릴 수 있는지에 네. 대한 포인트를 이제 CIC가 가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어쨌든 중요한 접점은 어쨌든 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맞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그렇죠.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 맞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CI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네 가지가 지금 처음에 만든 세 가지를 이제 매핑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첫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 사용자의 등록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등록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초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마케팅 입장에서 그 사람만에 맞는 맞아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컨텐츠를 얼마나 빨리 제공할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또 로열티 프로그램이 합작돼서 네. 뭐 포인트라든가 이러한 네, 개인화된 네, 정보를 빨리
일원화된 UI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보안에 대한 네.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옥타의 CI/CD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네. 보다 더 이제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 보다 더 쉽게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콩에 있는 고객인데 아니 대만에 있는 고객이었는데 정말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일주일 만에 네. 고라이브를 하신 고객도 있습니다. 오, 네 되게 가지 빠른 거 아닌가요? 네 그 맞습니다. 정도면? 그게 거의 그래서 저희 평균을 내보니까 네. 글로벌하게는 85%의 저희 고객이 네. 일주일 안에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무 시스템 수는 하나지만 네, 네. 일주일 안에 고라이브를 하시는 고객들이 85%에 이른다라는 것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등록하고 로그인하는 저 과정이 불편하면 그냥 그 맞습니다. 서비스 안 쓰잖아요. 네, 개발자 입장으로 보시면 저 네 가지를 저는 이제 되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엄청 저거 개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저거를 몇 달을 고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만들어줘야 될 것들을 네. 일주일 만에. 이야. 네. 저희도 이제 그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도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네. 그 고객은 그냥 저희하고 이제 쭉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네. 뭐 가격은 어떻게 되고 네, 네. 유저 수는 어떻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별도의 개발팀은 네.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미 개발을 시작한 단계였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예, 계약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미 한 달 딱 그 안에 모든 게 끝나가지고 고라이브 이야, 하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뭐 고객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네, 어떤 대만에 비결이 있는, 있었는지는 이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고객 등록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아마 지금 회사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도 한번 보시고 네. 어떠한 정보를 고객 등록 시에 요청을 하시는지. 네. 근데 저희가 서베이를 한 결과 35%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불신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나의 개인 정보를 원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고? 막, 그쵸. 네. 뭐 그래서 뭐 핸드폰 번호는 뭐 기본이긴 하겠지만 네. 그 외에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뭐 패스워드 자릿수를 12자리로 해달라. 이러면은 저기에서 막혀서 계정 생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 사용 안 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뭐 리테일이나 이런 고객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그인하는데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맞아요. 암호를 맞아요. 또 이제 부실하게 돼서 맞아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기억이 안 맞아요.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거의 47%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서베이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야. 결론적으로 보면 옥타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로그인이라고 하는 컨셉인데 네. 그 안에는 사용자의 SSO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후에 퍼스널리제이션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정보를 바로 게더링할 수 있는 플로어,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브랜드를 이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컨시스턴스 브랜딩하는 기능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아직도 이제 소셜 IDP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각각의 모바일 앱이 됐던 멀티 옴니 채널에 대한 어텐티케이션 관리를 1년에 된 네. 6가지를 저희가 유니버셜 로그인이라는 컨셉으로 빌트인해서 제공을 하는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릴리즈가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 코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기능 중에 네. 레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로그인, 그다음에 패스워드 관리, 그다음에 MFA 이런 것들이 1년에 된 서비스로 단일화된 유니버셜 로그인 프로세스로 제공이 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게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비개발자도 저런 거 만들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저희가 호스팅을 해서 네. 사스에서 저희가 바로 리다이렉션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디자인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회사가 원하는 브랜딩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요. 원하는 CSS만 네.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수분 안에 그냥 로그인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저희가 많은 시큐리티 포럼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제 뭐 파이도라든가 웹어텐이든가 이런 바이오메트릭 인증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네. 패스워드레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고객은 뭐 최초 등록할 때만 패스워드를 만약에 생성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패스워드도 안 물어보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바이오메트릭이나 유비키라든가 네. 한국은 유비키에 대한 수요는 좀 줄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다른 디바이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뭐 터치 아이라든가 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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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라든가 맞아요. 윈도우 헬로우라든가 아니면 지금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패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는 네.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Q2에 저희가 이제 릴리즈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애플에 이제 패스키를 등록을 하면 네. 그 패스키와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
회원 등록도 스무스하게. 야. 그다음에 로그인도 그냥 패스키에 있는 기존의 네. 자기의 크리덴셜 가지고 바로 네. 로그인할 수 있는 어. 서비스를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뭐 모바일 앱이 됐던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패스키를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Q2에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기존의 이제 로그인 방식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에서 네. 모바일이 너무나도 이제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저번 한 2주 전에도 제가 홍콩에서 이제 저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 그 고객은 이커머스 고객인데 무조건 그냥 아이디는 모바일 폰 넘버. 전화번호로 아이디를 전화번호로 통일한 그냥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또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전화번호 모바일폰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MFA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런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MFA로 거네요. OTP를 전달한다든가 네. 아니면 매직 링크를 전달을 해서 네, 네, 네. 그냥 패스워드 없이 바로 로그인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전히 정말 인증부터 아니면 등록부터 인증까지가 등록, 인증, MFA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기억할 필요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Q1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모바일폰 네. 기반의 이제 회원 등록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더 키인데요, 솔직하게. 네. 저희 쪽 고객 쪽 중에 거의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니즈가 보다 더 SS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뭐 브랜딩이나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좀 콘솔리데이션하고 네.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뭐 크레딧 카드 포인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네. 결국은 로그인 시에 이 사람이 정말 요구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만의 원하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야. 저희 CIC를 찾는 고객이 거의 한 40% 이상이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그냥 CIC 해봤자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SSO가 돼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핵심이었으니까. 포인트만 봐주셨는데 네. 이 근래에서는 모든 분들의 RFP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네. 여기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CRM을 다 구축을 했고 근데 그 CRM 안에 정진용이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 분산되어 있는 CRM에 있는 각각의 개인화되어 있는 정보를 네. 쉽게 좀 뽑아와서 로그인 시에 그걸 바로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로그인 바로 후에 보여주면 야. 고객이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뭔가 네, 서비스만 네, 네. 그럴 계속 것 이렇게 같아요.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은 그게 이제 소비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니즈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예를 들어 이커머스 쇼핑몰에 로그인을 했어요. 네. 로그인하는 사람마다 나한테 첫 화면에 보여지는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보다도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계셔서 네, 네. 저희 이제 CIC에서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저희가 익스텐션, 네. 액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룰이라고 정의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회원 등록으로 가는 순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잖아요. 네. 이러지 말고 회원 등록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아니면 모바일 폰 넘버 하나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로그인 할 때 그때 하나씩 이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 지금 현재 뭐 회사는 어디십니까? 네네. 살고 있는 위치는 어디십니까? 이런 것들을 야. 그냥 그 로그인 추후에 들어가는 이제 로그인 횟수에 따라서 좀 정렬을 해가지고 간단한 질문만 하나씩 남기면 결국 이 사람은 처음에 회원 등록할 때 아주 간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동시자발적으로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뭐 컨텐츠를 뭘 구매를 했는데 네. 거기로 이제 연계되는 네네. 어떠한 뭐 지역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간헐적으로 물어보는 야. 방식이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좋네요. 해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저희가 네. 적용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 앤 드래그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시고 질문 만드시면 네. 그거를 로그인 후에 저희가 바로 디스플레이 해드리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등록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물어보면 지쳐서 등록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예. 이 사람이 이제 구매하는 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뭐 지역이 어딘지를 좀 물어볼 수 있다든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야. 예. 그럼 그 서비스가 진짜 나를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맞습니다.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CRM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CRM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CRM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오. 이러한 그 액션들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커머스 업계에서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네.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아 네.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 CRM에 뒷단에 뭐 SAP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세일스포스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가 너무나 수월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쉽게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만드는 분들도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러면 개인화까지 얘기가 됐으면 이제 그러면 사용자 로그인의 패턴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애널리틱 그 대시보드를 또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이제 Q3에 예정이 돼 있는데 결국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어느 컨텐츠로 많이 액세스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로 보통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네. 또한 이런 것들을 쉽게 또 스트리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체의 또 데이터 거기로 보내서 레이어가 또 있겠죠. 네네. 그런 쪽으로도 다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3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보안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시간이 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안 쪽에 대한 부분은 그럼 뭐냐? 23%가 저기 나와 있는 얘기처럼 신규 회원 등록의 전 세계에서 23% 정도가 네. 결국은 피싱입니다. 야, 사기성이라는 거죠. 야, 저렇게 많을 줄은 네, 진짜. 저렇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많고요. 지금도 저거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러면 저기서 페이크한 회원 등록을 유도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개인정보. 그다음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스워드.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쓰실 것 같은데 A라는 사이트에 패스워드를 1, 2, 3, 4를 만들었으면 B라는 사이트에도 1, 2, 3, 4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최초 등록돼 있는 패스워드를 읽어다가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해커들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가 뭐야? 그거를 해서 그러네요.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 이런 보안적인 사고가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봇 디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캡차를 이제 응용을 한 거지만 네. 캡차도 너무 자주 나오면 정말 불편해요. 착한 고객들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을 네. 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60여 개의 시그널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다 더 많은 이제 컨트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봇 디텍션 기능을 이제 네. 머신러닝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말로 이거는 정말 서피셔스한 케이스다. 이게 진짜 봇이다라고 네. 할 때만 저희가 캡처를 트리거할 수 있는 좋네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미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제 패스워드. 네. 그러면 전 세계 한 20여 국에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런 그 브리지드 패스워드를 디텍트하는 인텔리전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하고 이미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유출이 돼 있는 패스워드라는 정보를 읽어서 개인이 만약에 자기가 실제 회원 등록을 하면서 자기 패스워드를 1, 2, 3, 4라고 넣으면 이거는 이미 노출된 거다. 다른 나라에 노출이 된 거니까 오. 다른 패스워드 쓰세요. 와. 라고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애큐러시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네. 20여 개 국으로 200개 국으로 저희가 넓혀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제 확보를 했다. 이야. 그래서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저희가 전 네. 세계적으로 이미 브리치된 패스워드 이야. 정보를 가져와서 네. 고객의 이제 안전한 암호 등록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보통 이제 CIC 솔루션들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보안 담당자이긴 보다는 오퍼레이션 담당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사실은 보안 전문가가 아니신 거죠. 아니죠.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고객의 인증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시큐리티 센터라는 대시보드를 이제 별도로 또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패스워드에 페일된 패스워드 어템이 뭐 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10배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쉽게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상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네.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오퍼레이션 그룹들도 지금 현재 보안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의 UI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게 이제 큰 굴지의 사용자 등록, 네. 그 다음에 로그인, 네. 그 다음에 그 보안적인 강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개발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회원 등록에 대해서는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어떤 API가 있어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니즈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정말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메일도 보내야 되고 맞아요. SMS도 보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메일을 정상적으로 잘 받았는지 그 메일의 리스판스가 정말 이게 진짜 고객이 링크를 누른 건지 네. 밸리데이션이 된 건지 확인해야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는 네.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개인화에 대한 설명을 좀 네. 예제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 개인화에 대해서 이 우리 회사의 뒷단에 있는 백엔드의 CRM과는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또 API를 제가 빌드를 해야 되는지 네네. 이게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OTP라든가 아니면 뭐 SMS 서비스를 하고 노티피케이션을 주고 하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트윌리어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지만 네.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SMS 프로바이더와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 다 들어가 녹여져 있다.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나가보면 나올 것 같았어요. 유럽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는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네. 게 표준화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을 한 10만 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예전에는 한 100불씩만 보내는데 10만 원을 보낼 때는 뭔가 MFA를 그렇죠. 처리가 된다. 이런 네. 것들을 좀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오픈 뱅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 이게 이제 표준화돼서 저희 이제 플랫폼에 이제 애드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다 더 쉽게 개발자들이 뭐 오픈 아이디 커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이런 트랜잭션이나 MFA를 바로 부르실 때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네. 이네이블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법령이 있겠죠. 네. 고객의 정보. 그러니까 회사의 임직원 정보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과연 클라우드에 얼마나 안전하게 네. 저장할 수 있는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위치가 또 네. 컨선이 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금융권이나 네. 인슈런스나 네네네. 그래서 옥타는 CIC 쪽에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내에도 AWS, 애저에 이제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라 보면 데디케이트 머신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더 보다 더 안전하겠죠. 사용자 수가 많으신 뭐 수백만 고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빅 세일을 하신다. 뭐 12월 연말에 세일 하시면 네. 로그인 리퀘스트가 확 뛰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업을 뭐 제공하고 있고 저기는 보시는 것처럼 36만 RPM까지 그러니까 그 36만 그러니까 리퀘스트 퍼 미닛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플랫폼 형태의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이나 이제 퍼블릭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베타가 릴리즈가 됐고요. 그 런던에 네. 유나이티드 킹덤에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버전이고요. 내년 Q1에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GA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뭐 백업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리드할 수 있게끔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미 적용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권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모든 데이터가 저희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인크립션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 쪽에 이제 고객분들이 요구 사항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자체만의 키 매니지먼트가 있으니 뭐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크립션 키를 우리 걸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 상반기 Q 안에 저희가 이제 Bring Your Key라는 개념으로 네. 고객이 가지고 있는 HSM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그 키를 이용을 해서 네. 저희 쪽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 키로 사용자 정보를 모두 인크립션을 관리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바로 이제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솔직히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RFP에 거의 최초 항목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하게 됐다라는 네.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쭉 이제 네 가지의 형태를 저희가 구분해서 오늘 좀 로드맵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사용자 등록, 사용자 인증, 네. 그다음에 보안적인 얘기, 그다음 보다 더 중요한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네. 궁극적으로 커스터머 아이덴티티가 보는 것은 결국 디지털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제발 개발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플로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죠. 모든 인증과 관련된 회원 등록과 관련된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쪽에 맡겨주시는 형태로 가신다면 네. 보다 더 많은 빠른 시간 안에 네. 이런 그 고투 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필수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원래는 3시까지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벌써 3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세션을 저희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쉬는 시간 말고 5분만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으로 돌발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채팅창에 공개되는 링크로 이동하셔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5분 뒤에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